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멘토 소개, 먼저 제 소개부터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이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후에 경영학과 입시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1, 2학년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팁은 3학년 때 주구장창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간단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와가지고 간단히 얘기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그리고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고 가면 저는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사실 저는 수능을 2번 받고 원래 첫 번째 학교는 교대였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대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진로 고민 끝에 다시 수능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원래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계속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미련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뭔가 활동을 할 때 과외를 하거나 학원 알바를 하거나 뭐 멘토링을 하는 게 거의 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도 진로를 여러 가지가 하고 싶은 진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근데 이 중에 뭘 골라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를 꼭 하나만 골라야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이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를 놓쳐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진로를 선택을 했는데 다른 것도 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진로 고민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3살인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있지만 아직까지 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와 지금 당장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나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진짜 뭘 몰랐어요. 세상 그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회사원들이에요. 그 회사원들이 다 어디 가지? 다 회사에 가겠지.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많아? 그 회사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회사들이 모여서 어떤 산업을 이루고 그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진짜 모를 정도로 사회적인 거에 무지했다고 할까?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경영학과에 들어가는 게 다양한 산업들을 경험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를 결정할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여러 분야를 융합해서 나 스스로 더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이 뭘까를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근데 어떤 교과서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경영이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 제가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관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근데 의문이 들죠. 목표가 뭐야? 목표 달성이 뭐, 어떻게 어떤 목표인데?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그리고 뭘 관리해? 라는 의문이 다들 들 수가 있어요.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의문이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경영자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될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뭐 이걸 팔아가지고 막 1,000만 원을 벌 테야. 이런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뭘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 돼?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서 효율적이라는 게 시간적인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효율성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을 적게 쏟고 돈을 적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효율적인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에 해당하죠. 그리고 관리, 그 의사결정을 한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할까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경영이란 이렇게 목표 달성, 효율성, 의사결정, 관리 이 정도 키워드만 이해하고 우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영학을 욕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경영학을 욕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무슨 학문이야? 이러면서 하면은 경영학과 학생 입장에서 되게 서운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융합해 가지고 합친 거 아니야? 경영학이 순수 학문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강점이라고 대답을 해 줘요. 융합 학문이라는 점은 다양한 분야들을 합쳐 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명과학 한 분야를 순수하게 파고드는 그게 순수 학문이잖아요.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들에서 필요한 거를 하나씩 뽑아서 그거를 합쳐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나는 여기에 정말 큰 매력을 느껴서 저는 지원을 했고요. 혹시나 이런 게 나는 하나를 진짜 깊게 파고들고 싶어 하면은 물론 다른 학과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는 경영학과를 진짜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융합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거 막 사람들이 막 프랙티컬하다 얘기하죠. 그게 실용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경영학과에서 뭔가를 배우면은 그거를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뭐 다른 창업을 할 때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엄청 큰 강점이죠. 지금 밑에 여러 과목들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흥미있는 과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심리학에서 고객 심리를 배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디를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심리를 배웠고 사회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서 경제, 사회, 심리를 다 엮어서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팔 때 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으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팔면 되겠네. 그렇게 해야 내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네 하면서 여러 과목 하나하나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 법은 기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법과 관련되어서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법학과 관련된 지식도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정치학에 관한 것도 배워요.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정치적인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을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고 싶으면은 경영학과를 하면서 그 각 세부 항목들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 입시 팁은 우선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따 마지막쯤에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하고 다시 경영학과에서 그래서 뭘 배울까를 얘기를 해줄 건데 짠! 우선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펜이 있거나 카메라 있으면은 찍어 놓거나 아니면 조금 적어 놨으면 좋겠네요. 읽어줘야지. 회계학, 재무금융,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 서비스 운영, 경영정보, 전략 국제경영. 보통 이렇게 7가지로 크게 나눠요. 물론 학교마다 세부 전공을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누고 요거 하나 각각 간단히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요 7가지가 있어요. 회계학, 재무금융, 마케팅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회계학이랑 마케팅은 뭔가 들어봤을 것도 같다. 그쵸? 근데 경영 정보, 생산 서비스 운영, 인사 조직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왜 이걸 내가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통 경영학과가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들 그냥 경영학과? 그냥 뭐 돈 버는 거 아닌가? 회사 차리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회사 가서 드라마에서 미생 같은 드라마에서 회사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야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실제로 경영학과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회계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있죠. 기업을 포함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까를 고민을 할 때 회계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재무제표, 손익포괄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대학 오면 나중에 배울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기업의 현재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을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돈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얼마를 지금 당장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 기수에 벌어들인 거는 순이익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회계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공을 하면은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저 회사가 지금 돈을 이만큼씩 벌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 되는구나. 그럼 거기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즉 회계학과는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보통 회계학과가 따로 있는 학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는 경영학과 내에서 회계학을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금융의 경우에는 여러분 주식 안 하죠? 주식이 이쪽에 좀 가까워요. 어떻게 돈이 필요해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조달을 할까? 어떻게 조달을 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다른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오, 주식 지금 하는 친구들도 있다 하네. 오, 멋진데? 저는 고등학생 때 주식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식이 요 재무금융 파트에서 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투자하는 거. 주식 그리고 펀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펀드, 채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재무금융 파트예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은행 쪽에 관심이 있고 돈을 다루고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거나 그랬을 때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를 재밌어 할 것 같다 하면은 경영학과에 와서 재무금융 파트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은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마케팅 지금 막 유튜브 같은 걸 봐도 광고 엄청 뜨죠.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쓰면 광고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화면 같은 걸 봐도 네이버 화면 배너 같은 거에 광고 엄청 뜨고 그리고 여러 막 그 빙그레우스인가? 빙그레에서 만화 같은 거 캐릭터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죠. 여러 콜라보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다 마케팅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 7가지 중에 마케팅을 가장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학문이고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경영학과에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인사조직 파트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사람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법이 좀 좋지 않아서 사람을 기계처럼 다뤘다고 하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너무 막 착취를 당하니까 그거 가지고 시위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기업의 가치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람의 잠재력이라는 걸 알아서 인사 조직 분야에서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까, 얼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하고 얼만큼의 성과급 체제를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본인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회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인사 조직 분야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파업하는 거 많이 봤죠. 노조 파업 해가지고 노동하시는 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회사랑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다루는 것도 인사 조직 파트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서비스 운영은 조금 더 공장
완전 공장에 좀 더 가까워요. 나머지보다 생산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경영의 생산력을 최대로 늘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생산력을 최고로 발휘시킬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만 원 있고 물이 이만큼 있다. 그리고 뭔가 흙이 이만큼 있고 뭐 돌이 이만큼 있어요. 그냥 막 예시 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활용해서 제일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서 얘네를 합쳐서 뭘 만들어야 될까? 그 공장은 언제 운영이 되어야 할까? 뭐부터 해야 되지? 배송은 어떻게 해? 배송할 때 몇 개씩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생산 서비스 운영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랑 관련이 있어요. 요즘 막 데이터 중요하잖아요. 정보화 시대고. 그래서 세계화되고 첨단 정보화 되어가는 기업 환경에서 그 기업이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경영 정보 파트에서 배워요. 프로그래밍도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에도 관심이 있고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경영학과에 와서 요 경영 정보에 집중을 한다면 진짜 좋은 과목들이 많으니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략 국제 경영은 조금 뭐랄까 얘네를 나머지를 다 포괄한 느낌? 나머지 6개를 다 포괄해가지고 결국에 쟤네를 다 조합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을 세운다. 여러분 게임 하나? 게임 많이 해요? 게임할 때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게임한다 이런 말 하나?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친구들이 게임할 때 되게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팀 이겨?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적진을 격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레벨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전략이죠. 게임 전략이잖아요. 그거를 기업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 기업 팀원들이랑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경쟁사를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환경은 진짜 빨리빨리 변하죠. 변동하는 기업 환경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특히 국제적으로 요즘 국가 간의 교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서 우리 기업이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전략 파트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화면 넘길게요. 다음으로 짠!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마케팅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봤을 분야가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다루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3C, 4P라고 읽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데 뜬금없이 그럴진 모르겠지만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 나한테 지금 그거 한번 팔아볼래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지금 들고 있는데 막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본인에게 막 그 볼펜을 팔아달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이 볼펜 참 좋습니다. 잉크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쓰면은 뭐 손도 편해요. 라고 하면서 팔면은 그럼 안 돼요. 경영학 마케팅에서 이런 3C, 4P 같은 거를 고려했다라는 건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다 읽어줄게요.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는 고객과 자사, 경쟁사를 분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볼펜을 판다면 이 볼펜을 커스터머,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볼펜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컴퍼니 해서 우리 기업은 지금 우리 기업은 어떤 볼펜을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되는지, 돈은 얼마가 있는지를 컴퍼니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컴페티터 해가지고 경쟁사는 지금 어떤 볼펜을 만들고 있지 하면서 다른 볼펜들 꺼내서 경쟁사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우리 기업은 이러니까 달라요를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P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프로덕트는 요 볼펜이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여야 되는지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품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프라이스 그러면은 이 볼펜은 어느 정도로 팔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팔아야 됩니다. 가격도 설정하고 플레이스는 어디서 팔겠습니다. 유통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팔게요. 혹은 지금 당장 그냥 드릴게요. 뭐 돈 주세요. 직접 팔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업체를 통해 가지고 팔거나 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뭐냐면
편의점에서 그런 거, 1+1 행사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프로모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학과 마케팅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커스터머 컴페티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결정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요런 기업들 있죠. 많이 봤죠. 보면 진짜 그냥 다 들어본 기업들이죠. 이게 실제로 나 지금 삼성폰 쓰고 있고 나 카카오톡도 쓰고 있고 그리고 CJ CJ E&M 뭐 미디어 같은 거 많이 보고 있고 LG에서 만든 비누 나 지금 쓰고 있어 하면서 다들 이 기업들을 개인과 연결을 짓는 경향이 꽤 있어요. 네이버도 사용하고 있고 차도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기업들은 B2C가 뭐냐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업들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B2C만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B2B 기업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것, 그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경우에도 그냥 물론 우리 고객들이 다 네이버를 이용하지만 네이버도 다른 기업들이랑 계약을 많이 맺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다 기업이고 네이버와 함께 계약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회사들은 거의 다 B2B, B2C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생각보다 B2B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끼리의 계약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B2B 상황에서 기업들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도 배우고 그리고 B2C 해서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고객들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전략도 세우고 경영학과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배운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봤어요? 스타트업 드라마 본 사람. 여기 수지 씨 나오고 난 남주혁 씨 나와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분 김선호 씨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드라마인데, 봤구나.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수지 씨가 CEO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경영학과와 관련된 드라마를 생각하면은 이런 CEO, 스타트업 드라마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이경영 씨 알아요? 이경영 씨? 이름도 경영이신데 그분 맨날 그런 역할 맡으시잖아요.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서 안경 끼고 막 진행시켜 하면서 그런 분 알죠? 그분도 경영학과의 한 경영자 입장으로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경영학과에 가면 꼭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EO가 되고 싶은 사람만 경영학과에 가야 돼요? 나는 창업할 생각 없는데 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들으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꼭 CEO가 될 사람만 경영학과에 오는 게 아니고 경영학과는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CEO가 되는 것, 스타트업을 하는 것. 그 창업하는 게 정말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창업하는 거 부담스러워 해서 경영학과 안 갈래 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자 봅시다. 뭐 어떻게 다양한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제너럴 일반적으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페셔널 해서 위에 1번보다 조금 더 전문직이에요. 전문적으로 IB는 투자은행 그리고 PE는 펀드, 사모펀드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을 다시 분배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컨설팅은 많이 들어봤나요? 컨설팅, 고등학생들이면 나중에 입시 컨설팅이라고 광고가 많이 뜰 수도 있어요. 입시 컨설팅과 비슷한 건데 입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고 이 정도 성적이면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방향을 제안해 주는 게 입시 컨설팅이잖아요. 그거를 기업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너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야 라고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 업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러니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면 될 거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more study 해서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나서 좀 더 좀 더 심화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로스쿨에 가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가서 그 기업법을 공부해서 기업 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판사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석박사를 따서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고위직에 가거나 혹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짠! 이렇게 크게 나뉘기는 해요. 물론 기타 등등의 매우 많은 직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이 정도. 제가 주변 선배들 입장 들어보고 조사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밑에는 대표적인 기업들 이름을 적어 놨어요. 보면은 삼성 들어봤을 거고 마켓컬리 막 그런 거 있죠.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은행,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이거는 국가 공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 맥킨지, BCG 이런 거 유명하고 사모펀드는 아마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입니다. IB 투자은행.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회계법인에 가거나 법무법인에 가거나 아예 국내 해외 대학원으로 가기도 해요. 진짜 다양한 그 진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 본인이 고민을 할 때 나는 무조건 스타트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가겠어. 라고 딱 정해서 와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서 배워보고 진짜 관심이 가는 거를 다시 찾아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영학과는 그만큼 다양한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기 전에 이거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하나가 좋고 뭐가 하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분석해서 공부하고 이거를 도출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하는 그 혼자 집중하는 업무가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와 달리 다른 사람들이랑 엄청 완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직업을 찾으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은 저건 컨설팅. 컨설팅 업계는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해야 되고 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일할 때 능률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컨설팅보다는 은행 업무나 회계 업무 아니면은 좀 더 공부를 하는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기업이든지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책은 분명 있을 건데 그냥 그 기업 전체의 특성을 봤을 때 컨설팅의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그리고 물론 은행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때는 또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은행 내에서 또 안에 계산을 하고 그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안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런 걸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진로를 정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진로를 다 나열을 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다양한 걸 보고 하나하나 제껴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 전에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잘한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이거부터 밑에 있는 것부터 고민하고 위로 뻗어나가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거부터 하기 전에 위에 거부터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게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조금 더 잘 파고 들어가면서 구체화시키면 될 거예요. 봅시다.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기업들이에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이게 특성이 조금 달라요. 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크기가 엄청 크죠. 4대 그룹이라고 해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기업들은 진짜 체계가 잘 짜여 있고 사회문화 수업 들을 때 수직적인 조직, 표준화된 절차, 그리고 각자 분업이 되어 있어서 부서마다 맡은 분야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해서 그 기업이 너무 지금 규모가 크니까 위험한 거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만든 스타트업, 조금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서 좀 더 수평적이고 유연해요. 팀이 막 바뀌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다시 환경이 변했다. 그럼 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하면서 친구들이 나중에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것들을 다 건드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대기업은 내가 맡은 거 딱딱딱 하면 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했을 때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특성은 다 기업마다 다르고 이 얘기는 해줄게요. 스타트업이 마켓컬리, 리디북스, 아이디어스와 같이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켓컬리는 아마 지금 유니콘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니콘이라는 게 환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이다. 와,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타트업 중에서도 엄청 많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성공한 회사 그런 것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쿠팡, 무신사도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엄청 커졌죠. 쿠팡은 심지어 상장했죠. 주식회사에.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발전해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PE는 사모펀드인데 요거는 그냥 돈 가지고 사람들 돈 모아서 투자한다 정도로만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친구가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은행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은행은 종류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시중은행이 있을 수 있고, 투자은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개개인과의 거래도 다루는 단기 자금, 일반 예금, 대출 같은 걸 취급하는 거고,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여러분 들어봤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은행들인데 이 기업들은 좀 더 규모가 큰 기업에다가 자금을 조달해요.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M&A라고 해서 인수합병 같은 거 기업이 기업을 먹고 기업이 기업과 합쳐지고 이런 거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그런 경우 그런 자문도 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기업별로 레포트를 작성해서 기업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고수의 기업 투자 펀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졸업했을 때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정부기관 혹은 금융공기업에 갈 수가 있어요. 정부기관과 금융공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사명감이 중요해요. 내가 국가 발전에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공기업에 가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졸업한다 해서 꼭 막 돈만 다루는 기업만 다루는 거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가든지 비즈니스적인 사고방식은 다 통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서에 들어갈 수가 물론 준비를 해서 시험에 붙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나마 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대해서 알잖아요. 졸업을 하게 되면 금융 같은 거, 다른 학과에 비해 경제학, 기업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에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기서 좋은 점, 금융공기업이 돈을 꽤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안정감, 사명감 이것도 중요하고 나는 그래도 돈도 벌고 싶어 하면은 금융공기업도 생각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살짝만 알려줄게요. 연봉이 지금 근데 연봉을 고려할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는 국가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돈도 필요해 하면 금융공기업이라는 게 있었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회계와 컨설팅. 이 분야가 되게 장단점이 뚜렷해요. 엄청 바쁘고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직업이라 해야 될까? 밤새는 거 진짜 다 자주 하고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보람찬 직업이라고들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 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전략을 내가 짜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과 함께 짜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입장, 내가 마켓의 시장의 선두자가 되어가는 입장, 그거를 컨설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경우에는 회계 감사, 경영 평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회계법인들인데요. 삼정, 딜로이트는 그 안진 회계법인이에요. 그리고 3일 회계법인, 한영 회계법인 이런 식으로 유명한 회계법인들이 기업들의 그 기업들을 조사하고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와 컨설팅은 진짜 매력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다 보면은 진짜 내가 몸은 조금 잠은 잘 못 잘 수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회계 컨설팅 분야도 고려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이쪽 컨설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나중에 메일 주소 알려줄 테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도 답변해 줄게요.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로스쿨에 가거나 혹은 국내외 대학원에 가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박사 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더 높은 직책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경영학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누가 막 학과 소개해달라, 학과 마음에 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제 학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고다, 경영학과 최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뭐랄까 경영학에서 배운 내용들은 여기저기에 다 쓸 수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사고라고 해서 꼭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도 있고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과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요소,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경영학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이 뭐가 좋지? 라는 거를 고민해 볼 때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도 경영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연예인을 더 좋아하는 친구다 라고 하면 연예인을 좋아함. 근데 그 연예인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죠. 기획사. 그 기획사, 연예 기획사도 결국에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예인을 활용해야 어떤 미디어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요소들이 경영적인 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코딩은 요즘 중요시 돼서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진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경영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네요. 하면서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데이터랑 코딩에도 관심이 있다면 컴퓨터공학과에 가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도 되고 아니면 경영학과에 와서 컴퓨터공학과와 비슷한 그 경영정보론 아까 얘기해줬죠. 그 경영정보론과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좋아요.
제가 지금 너무 막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느낄까 봐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실용적인 학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바로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사건, 사고들을 막 배우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저 메일 주소, 여기 메일 주소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 많이 활용해 주세요. 채팅으로 막 올려주면은 제가 보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아, 수시 정시티 궁금해요? 알겠어요. 이거부터 먼저 그럼 알려줄게요. 이게 내가 그 친구들, 동기들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한 줄씩 적은 거라서 약간 두서 없기도 한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몇 개 알려주자면 먼저 그 성적 내신 준비하는 거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놓지는 않았어요. 혹시 공부법 같은 게 궁금하다면 따로 물어보면 되고, 먼저 자소서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소서는 이게 하나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쓰는 거는 봤을 때, 와, 얘 그냥 막 썼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하나의 틀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대신에 그 틀을 처음부터 미리 딱 정해놓지 말고 써가면서 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소서를 참고하더라도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표절은 꼭 피해야 되고 주변 친구들의 준비 과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빨리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내가 조급해가지고 급하게 쓰다 보면은 쓸 내용도 못 쓰고 쓸 필요 없는 내용 쓰고 이래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은 생각보다 많으니까 혹시 뭔가 갈아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자소서를 갈아엎는다는 게 더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자소서를 다시 써야 된다 했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은 많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쓰면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고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 면접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저희는 수학 문제가 면접에 있어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처음부터 맞춘 애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처음에 틀려가지고 애들이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막 얘기를 해줬대요. 학생 이거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그걸 듣고 그때 저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럼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더 인상 깊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합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기. 결국에는 그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교수님들은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뽑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니까 그 면접을 볼 때 난 다 알아요 라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 나 더 배우고 싶어요. 이걸 더 배워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막 무조건 잘 대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 학과에 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지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는 정시는 요거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충분히 실전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 그냥 연습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을 정도의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DM으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줘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경영과학부를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 경영과학부는 여기서 배워요. 생산 서비스 운영 파트에서 막 엑셀 같은 걸로 최적화시키고 최고의 효율을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경영과학 배우는데 저 그거 진짜 재밌게 수업 들었거든요. 엑셀을 많이 쓰니까 혹시 엑셀 미리 대학교 가기 전에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과학부가 저희 학교는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경영학과 내에서 생산 서비스 운영 안에서 다뤄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몇 점대였냐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정시로 가서 내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내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고였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1등 내신이 1.7이었나?
그래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랑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면 메일로 물어보면 제가 어느 정도 다 답변해 줄게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아모레퍼시픽의 마케팅부 홍보부, 마케팅부 홍보부면 경영학과 와야죠, 이 친구. 경영학과 와야죠. 마케팅을 딱 여기서 배우는데 마케팅 안에 홍보, 경영학과 이런 거,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광고를 만드는 것도 재밌다 하면은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다른 학과도 있을 수 있어요. 광고 홍보학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폭넓은 걸 배우기에는 경영학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가? 아니야, 맞을 거예요. 경영학과가 괜찮아요. 그리고 확통만 하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택하는 게 없어서 다 배웠거든요. 근데 대학교 와서 수학 수업이 또 있어요. 경영학과는 수학이 중요해가지고, 경제보단 덜 중요하지만 수학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기는 다시 배우니까, 물론 쓰지 않는 과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학교에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친구가 나중에 경영학과 내에서 다른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게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미적분을 따로 학교에서 알려주니까 그거 신청해서 수강하면 되죠. 서울대 많이 빡세냐고요? 재밌어요. 전 사실 고등학교 때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 와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가 통합이라도 나눠져 있는데 이과도 경영학과 올 수 있죠. 그리고 경영학과가 오히려 요즘 이과를 많이 뽑는 입장이에요. 복전, 부전해서 복수전공, 부전공 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이과 친구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수학을 꽤 써가지고 경영학과 내에서 수학 잘하고 데이터 잘 다루고 그쪽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도움 많이 됐으면 안녕히 좋겠고 계세요. 네, 고마워요. 안녕.